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는 책도 그래도 좀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사책을 본다거나 자기가 집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바람의 파이트하고 객주를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통속 소설인데 예.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역경을 딛고 뭐 성공하는 거를 한다고 미화는 하지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소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품위 없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품위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는 출소하면 UFC 도전하고 싶은 걸까? 아니, 바람의 파이터는 정말 의외예요. 그러게요. 그 지금 접경 기록이 제로라는 건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은 한다고 합니다. 예, 운동을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는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는 거고. 안 살아보셨죠? 네, 전 서대문 서대문에서 서울구치소 만들기 전에 네. 지금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가운데서 전체 원이 나팔 모양의 이렇게 개인 운동 공간들이 있어요. 미결수에.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잡범들은 2-3명 묶어서 같이 하고 주로 이런 공안사범들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 근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접경 기록이 100번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유영아 변호사하고도 이제 뭐 더 이상 안 하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재임 중에도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다는 소문이 바닥에 돌아서 뭐 길라임, 박라임 막 이런 소문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은 이제 뭐 만화를 보거나 대하소설을 읽으면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저는 일관되다고 봅니다. 예. 철저하게 외부하고 고립시키고 은폐시켜서 저는 박근혜식 감옥형 신비주의 플러스 정치재판. 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뭐 할까? 지금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다. 뭐 하고 지낼까? 접견이 0이래. 일단 그 신비주의는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네. 이렇게 외부하고 딱 차단한 게 이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은 이제 안 하겠다. 네. 당신들 재판은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 선언을 한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부작위에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예. 정치적 희생양이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결국 극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일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를 해오면서 또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계속 혼밥을 즐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대변인 했었던 그 전효옥 씨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종의 왕 같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신민들인데 내가 그 신민들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재판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있음으로써 그간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 같은 게 있다고 지금도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계속 나는 지금 힘들다,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 가면은 지금도 늘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 아픈 박 대통령을 뭐 즉각 석방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계속 소구하는 것 같고요. 그 저는 참 놀랍게 생각했던 것이 그 전에 변호인 접견 외에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러 다닐 때에도 박지만 씨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친형제인데 안 만났잖아요. 예.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러고 그때 예전에 제가 듣기로 박지만 씨가 낳은 아들들을 그렇게 이뻐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되게 저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전에 우리 김근태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부인한테 미안하고 뭐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늘 얘기하고 이러지만 아이들을 생각이 나면 도저히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렇게 진심으로 예뻐했다면 그게 안 보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는 책도 그래도 좀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사책을 본다거나 자기가 집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바람의 파이터하고 객주를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통속 소설인데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역경을 딛고 뭐 성공하는 거를 한다고 미화는 하지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소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품위 없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품위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는 출소하면 UFC 도전하고 싶은 걸까? 아니, 바람의 파이터는 정말 의외예요. 그러게요. 아니, 저희도 오래 한 1년쯤 살면 이제 무슨 책을 읽는지를 갖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동안 인구의 그 교도관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데 심지어 제가 지난 2012년 홍성 갔잖아요. 그 홍성에서 89년, 88년 이때쯤에 김근태 의원이 한 2년을 살고 나가셨어요. 네. 그때 교도관이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고참 교도관이 됐는데 그때 김근태 의원의 행동은 어떠하였으며 그때 무슨 책을 읽었으며 다른 재소자들과의 사이는 어떠했으며 라는 것을 무슨 백과사전 기록하듯이 샅샅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소설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싶어도 좀 창피해서라도 일부러 더 어려운 철학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드라마를 안 보려고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요. 이게 이제 그 무림의 고수가 커가는 과정. 그다음에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배하는 감성이 소녀 가장인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장통으로 실현기로. 그래서 지나서 이제 또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을 그런 소녀적 감성으로 실현이나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람의 화이터 불끈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이 그 전에 정치하기 전에 말입니다. 대중들 앞에 우리가 갑자기 아주 그 근엄한 다큐멘터리 그 정치로 시작했다가 이제 술집 좌담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전에 은둔의 그 큰형의 박근혜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막 등장하고 할 때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죠. 수필집을 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 그 수필가협회에 등록된 정식 작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대선 때 그때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왜 그 절망은 나를 키우고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나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서. 근데 그때 또 재밌는 게 95년도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이 마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글이 또 한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정모식이 출생일이 97년이 아니라 95년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들을 막 낳게 하는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신비주의적 정치 행위가 완성되려면요. 가끔 또 한번 드러나 줘야 돼요. 그래서 전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Y뉴스. 참 올해 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말도 나오곤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뭐 이렇게 503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재판 관련 뉴스에서는 박근혜 피고인, 박 피고인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뒤가 한 2달이 더 지났죠. 그렇지만 박 피고인은 10월 16일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피고인은 재판 불출석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 상태는 구속될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 재판 거부 정말 건강상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정말 건강 때문일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 체크를 해보신 거죠? 지난달 27일, 28일 두 번의 재판 불출석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담당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법정에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 그래서 골석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렇게 겁니다. 했었죠. 그렇다면 박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진짜 어떤 건가요? 검찰과 법무부 구치소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 보니까 건강은 구속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만큼 나쁘지 않다. 건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하고 그동안 병원에 3차례나 나가도 결과는 똑같다.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긴 받았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나갈 때는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 그랬는데 지난달에 MRI를 찍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을 허리 했습니다. 디스크는 있는 건 맞지만 허리 디스크 있다고 뭐 재판 못 갈 정도는 아닌 거니까. 예. 다른 건강 이상은 없습니까?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예. 소화장애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발가락이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성 발톱 때문에. 지금은 발가락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박 피고인은 지금 구속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해서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절반 정도만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 생활은 어떻다고 그래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로 식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도 읽기도 하고. 하루에 한 30통 정도 온다면서요? 예. 가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 어떤 운동을 한대요? 운동은? 운동이라는 게 과거에는 왜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했잖아요. 이제 예. 그건 허리 통증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요. 1시간 정도 구치소 운동장에서 뭐 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고 뭐 걷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걷는데 네. 법정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외부인은 만납니까?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요. 10월 16일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두세 차례 면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누구와도 면회를 하거나 접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도관과 진료를 위해 만나는 의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뭐 고위직을 지낸 인사라든지 가까운 친박계 인사들이 찾아오기도 할 법한데. 일부 고위직, 아주 극소수의 고위직들은 간접적으로 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내오는데 박 피고인이 안 만난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긴 국선 변호인들,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안 만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후로도 정말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에 서너 차례 편지를 보내서 면회를 갈 테니까 만나달라고 했는데 박 피고인은 생각 없다. 그 편지에 대해 답장도 안 하고 교도관들을 통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 책을 아까 읽는다고 그러셨죠? 책. 그 책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합니까? 역사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역사소설 중에는 객주, 김주영의 객주도 읽었고 태평양 전쟁도 읽었다고 하고. 그 책은 사실은 누가 넣어줘야지 읽는 건데 그건 누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 때마다 이제 바꿔줬고요. 지금은 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편지 한 30통 오는 건 여전하고. 그렇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는데 한 3,000통 넘는 편지가 왔다고 하니까 꽤 많이 온 거죠. 다 팬레터예요. 지지자들의 뭐 격려 지지자들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답장은 단 한 통도 하지 않고 있다. 한 통도 하지 않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 여성 사동에서 의료과까지 한 300m 거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일반 수용자들이 진료가 끝난 시간에 간다. 이래서 특혜가 아니냐 주장이 나왔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나 일반 여성 수용자도 남성 그 사동을 지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접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게 뭐 도를 지나쳤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 구치소장이 뭐 면회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특혜라고 하기 정도까지는 뭐 아니다. 특별 관리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시콜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그럼 없는 건가? 뭐 건강 상황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활동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박 피고인이 지난 10월 16일 날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얘기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고 계속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린 믿을 수 없는 판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정치 보복이 되려면요. 누구를 구치소나 정부 당국이 박근혜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 이미 구속 물론 파면된 뒤에 구속이 됐지만은 그래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누가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스스로 정치 보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스스로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지금 오늘의 쭉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네.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쉽게 생각했던 것이 그 전에 변호인 접견 외에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러 다닐 때에도 박지만 씨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친형제인데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잖아요. 예.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러고 그때 예전에 제가 듣기로 박지만 씨가 낳은 아들들을 그렇게 이뻐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되게 저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전에 우리 김근태 선생도 그러셨지만 부인한테 미안하고 뭐 저기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늘 얘기하고 이러지만 아이들 생각이 나면 도저히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렇게 진심으로 예뻐했다면 그게 안 보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는 책도 그래도 좀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사책을 본다거나 자기가 집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바람의 파이트하고 객주를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통속 소설인데 예.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역경을 딛고 뭐 또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계속 혼밥을 즐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대변인 했었던 그 전효옥 씨 말씀에 의하면 그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종의 왕 같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신민들인데 내가 그 신민들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재판을 재판 받는 받고.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있음으로써 그간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 같은 게 있다고 지금도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계속 나는 지금 힘들다,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지금도 서울구치소 앞에 가면은 지금도 늘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 아픈 박 대통령을 뭐 즉각 석방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계속 소구하는 것 같고요. 그 저는 참 놀랍.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를 하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있는 거고. 안 살아보셨죠? 네, 전 서대문 서대문에서 서울구치소 만들기 전에 그 지금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가운데서 전체 원이 나팔 모양의 이렇게 개인 운동 공간들이 있어요. 미결수에.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잡범들은 두세 명 묶어서 같이 하고 주로 이런 공안사범들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 근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순실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접견 기록이 100번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이제 뭐 더 이상 안 하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재임 중에도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다는 소문이 바닥에 돌아서 뭐 길라임, 박라임 막 이런 소문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은 이제 뭐 만화를 보거나 대하소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는 책도 그래도 좀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사책을 본다거나 자기가 집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바람의 파이트하고 객주를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찌 보면 통속 소설인데 예.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무슨 뭐 역경을 딛고 뭐 성공하는 거를 한다고 미화는 하지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소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보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품위 없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품위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는
출소하면 UFC 도전하고 싶은 걸까? 아니, 바람의 파이터는 정말 의외예요. 그러게요. 그 지금 접경 기록이 제로라는 건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은 한다고 합니다. 예, 운동을 하도록 읽으면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저는 일관되다고 봅니다. 예. 철저하게 외부하고 고립시키고 은폐시켜서 저는 박근혜식 감옥형 신비주의 플러스 정치 재판. 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뭐 할까? 지금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다. 뭐 하고 지낼까? 접견이 0이래. 일단 그 신비주의는 1차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네. 이렇게 외부하고 딱 차단한 게 이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은 이제 안 하겠다. 네. 당신들 재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선언을 한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부작위에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예. 정치적 희생양이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결국 극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일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를 해오면서